근데 그러면 안 돼요. 700점 이상 고득점 학생들이 선택지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점차 쌓아간다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SAT를 처음 시작하는 브릿지 단계부터 만점을 노리는 파이널 탑반까지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스 에듀 SAT 대표 강사 알렉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알렉스 쌤, 오늘 주제 좀 보고 오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SAT 시작부터 잘못 배우면 점수 안 오릅니다. 오늘 이 주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직설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마냥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정말 많이 봐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SAT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500점대에 머문 학생들도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합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서 힘이 새가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푸는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 불안감들이 고스란히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되니까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을 공부량만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점수가 오르는 방식으로 SAT를 보는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RW 500점대에서 700점대로 점프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차이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과 상담을 정말 많이 하다 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하는 대표적인 고민들이 몇 가지 있죠. 선생님, 저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올라요. 알렉스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브릿지 단계에서부터 파이널 단계까지 다양한 수업을 하시잖아요. 네. 짧은 기간에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는 학생들하고 또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학생들하고 되게 다양한 학생들 많이 보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 두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점수가 오르는 학생과 오르지 못하는 학생들은 반복되는 똑같은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1000개 풀고 2000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그대로든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와 반면에 문제 수는 많지 않지만 한 달 만에 200점을 상승하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200점이나요? 네, 진짜 200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문제를 맞췄을 때도 왜 맞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해요. 막 문제를 틀렸어요. 뭐 어떤 패착이 있는 것 같이 물어보면 그냥 실수입니다. 다음에는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요. 반대로 점수가 오르는 학생들은 매 문제마다 내가 고른 근거가 무엇인지 자동으로 설명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준을 SAT를 시작할 때 바로 완벽하게 잡아주는 단계가 브릿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막 처음에 어려워하는 게 문법 어렵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왜 더 그러냐면 국제학교에서 문법을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문법 냅다 외우래요. 외웠습니다. 문제 풀래요? 풀었습니다. 계속 틀리고 계속 맞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학생이 와가지고 처음에 그 단계별로 잡아주지 못해서 첫 모의고사에 500점이 나왔는데 그 바로 다음 모의고사에서 670점이 나오면서 저한테 막 울먹거리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쌤, 이런 수업 원했다. 이게 문법인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단순한 문제풀이만 아니라 문장을 구조로 보는 실력이 생겨서 점수가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학부모님들이 또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질문이죠. SAT 몇 학년 때부터 하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답을 드릴게요. 8, 9학년 때부터 무조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8, 9학년이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때가 점수보다 시험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습관까지 만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8, 9학년에 무조건 시작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학년 때는 AP가 됐든 IB, DP가 됐던 물리적으로 시간이 적은 것도 맞는데 SAT는 늦게 시작할수록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된다는 압박감에 문제 냅다 푸는 문제수 폭탄으로 접근합니다. 반대로 8, 9학년에 시작하면 좋은 점은 지문을 읽을 때부터 근거를 찾는 습관이 뒷받침이 되고
그 일찍 자리 잡으면서 문법도 암기가 아니라 규칙 암기가 아니라 문장 구조 인식으로 바뀌고 시험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에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하느냐가 점수를 결정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8, 9학년 때 미리 시작하면 SAT뿐만 아니라 이제 문해력이 올라가니까 GPA 그리고 또 AP, IB 등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10학년, 11학년 때 SAT 시작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8, 9학년 때 친구들에 비해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단순하게 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SAT는 다른 시험이랑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SAT를 영어 시험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지문을 해석하고 감으로 고르고. 근데 SAT는 그 방식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선택지가 짜증날 만큼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SAT 선택지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완전 정답 1개와 부분적으로 맞는 말 2개, 그 다음에 지문에 없는 말 1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단어량도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SAT가 말하는 기초는 그게 아니라 이 3가지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문이 아니라 질문을 파악해야 돼요. 질문이 요구하는 게 원인인지, 결과인지, 목적인지, 반박인지, 예시인지 그렇게 여러 타입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근거 또한 그 방식대로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답은 항상 라인 근거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해요. SAT에서 정답은 그렇게 보인다, 내 느낌이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가 아니라 여기에 명확하게 써있다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문 속에 논리 연결로 입증이 돼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택지는 맞는지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700점 이상 고득점 학생들이 선택지를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말이 맞으려면 지문에 뭐가 있어야 하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게 없다면 바로 지워버립니다. 이 3가지가 잡혀야지만, 그리고 잡히면 같은 지문을 읽어도 보이는 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SAT는 많이 푼 학생들보다 근거로 푸는 학생들이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시험인 거죠. 근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학생들은 그런 눈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눈을 키우는 게 정말 관건이긴 하죠. 첫 번째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SAT는 논리 시험이다라는 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 시험이다 보니까 정답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오답의 이유를 본인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학생들이 쌤 이거 맞췄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다 맞췄는데 이 문제 설명하는데 20분이나 쌤이 썼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애들한테 말을 해요. 그럼 애들이 궁금증을 이제 가지게 되죠. 왜 그렇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SAT 시선으로 선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그 당시에 있는 SAT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정답의 이유와 오답의 이유를 그냥 본인 마음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SAT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숙제로도 해오고 수업 시간 실시간으로도 제가 설명을 요구하면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개인 카톡으로 보내기에 그게 반복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한 게 뭡니까? 설명 단계에서 아무 작은 오류도 발생하지 않게 위한 그 작업입니다. 알렉스, 혹시 진짜 작은 오류도 없이 이게 학생 설명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SAT 시선에서 맞았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제 거랑 비교해서 점차 쌓아간다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알렉스 선생님하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SAT가 이제 시험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꿀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적화된 상황에서 시험에 들어가지만 그 압박감을 못 이어가지고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학생들이 꽤나 많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꼭 보여주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멘탈 루틴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실제로 전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 문제에서 30초 이상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추고 넘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30초 동안 봐가지고 근거가 안 보인다면 더 본다고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문제에서 쓸데없이 3분 이상을 허비하지 않고 넘어가서 본인이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더 제대로 맞춰야 되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 사용을 하라고 제가 일상 말합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정말 꿀팁이겠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알렉스쌤 학생 학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SAT는 혼자 끙끙대면서 문제 푼다고 해서 절대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릿지반에서 가장 많이 연습하는 거는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른 테크닉이 아니라 SAT를 처음에 접근할 때 꼭 가져야 되는 관점, 바라보는 시점, 그 SAT가 요구하는 그 방식을 터득하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한 번 잡히면 이후에는 같은 시간을 써도 점수가 훨씬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200점을 올리는 상황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내가 이때까지 왜 안 올랐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바꿔서 SAT가 요구하는 그 시작점을 가져갈지 꼭 이해하고 진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SAT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미 준비 중인데 점수가 오르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 오늘 영상이 방향을 잡는 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SAT를 준비하면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나 그리고 놓치면 손해보는 내용들까지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서 핵심 자료들은 저희 베테랑스 에듀 유튜브 채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정보가 많이 유익하셨죠? 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베테랑스 에듀 상담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